네, 미수증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새로운 법리가 나온 건 아니고 기존의 법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쟁점과 결론을 바로 보시죠. 헌법과 형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거죠. 이 증거는 당연히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겠죠. 또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1차 증거죠. 1차 증거. 이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라는 거죠. 위법하게 수집됐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죠. 유죄 자료를 쓸 수 없죠. 근데 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기초로 해서 획득된 2차 증거는 그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죠? 독이 있는 나무에는 거기에 열린 과실, 열매도 독이 있다라는 거죠. 독수독가 이론에 따라서 이 2차 증거도 이 인과관계가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지 않는 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유죄 자료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밑에서 보실 거고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자, 이 2차 증거를 1차 증거가 위법한데 2차 증거를 유죄로 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그런 특별한 사정,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걸 증거로 쓰려는 검사한테 있다라는 거죠.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어요. 그 위법의 정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1차 증거로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이 1차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1차적 증거를 내용을 전제로 신문했다면 자, 2차적 증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적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 신문 중에 얘기한 그 진술 내용 말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요. 이 법정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법정 진술도 이 1차적 증거를 전제로 대답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거를 쓰고 싶어. 유죄의 자료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이건 독립적으로 진술한 거다. 1차 증거랑 상관없이 진술한 거다. 인과관계가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단절되거나 희석된다. 요 예외적인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검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죠.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독수독가 이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증거가 위법하지만 2차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그 2차 증거도 유죄 증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검사가 그거 유죄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죠.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에요. 법정 진술. 법정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에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1차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했는데 이게 핵심, 매우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법의 정도도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차적 증거 갖고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했겠죠. 수사기관이 피고인 신문을 했겠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 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무슨 진술? 법정 진술도 이 수사기관에서 신문받은 거 똑같이 검사가 피고인한테 법정에서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법적 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는 절차 위반 행위, 1차 증거 수집할 때의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 희석,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법정 진술도 유죄 자료를 쓸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 1차 증거 말고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얻은 거예요.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 자료를 쓰려면 이거 1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랑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법정 진술을 한 거니까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 희석되거나 단절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유죄의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쭉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쭉 보시면 되고 증인 갑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증인신문이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거예요. 법정 진술이 되는 거죠.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자 1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신문할 때 이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증인 갑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갑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 위법하게 수집한 이 1차 증거가 없었다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사건 증인 갑의 법정 진술, 법정 증언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증인 갑한테 법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 위법하게 수집한 이 1차 증거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 법정 증언, 증인 갑의 법정 증언은 독립한 증거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 1차 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유죄 자료로 쓸 수 있다고 검사 측이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증인 갑을 부른 것 자체가 이 1차 증거가 없었다면 안 불렀을 거다. 그 말이죠. 따라서 법정에서 그 정보를 직접 인용하러 제시된 적은 없었지만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증인 갑을 증인으로 부를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증인 갑의 법정 진술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사건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1차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 증거로 절차 위반 행위, 1차 수집할 때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 능력 부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